국정원장을 지낸 믿음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저랑 비슷하게 굉장히 이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고 과거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늘 이렇게 마취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국정원장이 되시니까 우리나라에 도대체 이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시키셨대요. 우리나라는 인구 센서스를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구 센서스에서 이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시를 해서 알아봤더니 한 5,000명이 채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무슬람으로부터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나갔어요. 근데 2010년에 우리나라 이슬람 중앙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뭐 주재원으로 가셨던 분 또는 외교관으로 가셨던 분, 단기 유학생으로 가셨던 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녀오신 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협회입니다. 이슬람 중앙협의회에 예힐소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슬림이 드디어 13만 5천 명을 넘어섰다. 불과 3, 4년 전에 5천 명이 안 됐던 무슬림이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뭔가 항상 자기들이 교세를 부풀리기 위해서 좀 과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거 좀 과장일 것이다 생각해서 이 국정원장을 지낸 모 장로님이 이미 본인은 국정원을 떠났지만 국정원에 남아있는 본인의 후배들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한 것이 2013년에 나왔습니다. 2013년에 2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4년에 다시 조사를 저희가 부탁해서 2014년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급속하게 느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포교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으라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학생으로도 들어오고요. 산업체 근로자로 많이 들어옵니다. 산업체 근로자로 우리 3대 업종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임금을 받고 열악한 현장에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구인난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산업체 근로자로 이런 무슬림 칸츄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들여옵니다. 그리고 대학도 어떤 수요가 있냐면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제외하면 지방으로 내려가서 국립대나 시립대 정도의 공립대학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립대학들이 요즘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학교 정원을 연속해서 한 몇 년을 못 채우면 문교부의 인가가 대학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구든지 데려놔서 이 정원을 채우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이분들과 산업체 현장의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업체 그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이민법으로 해마다 들여오는 사람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학생의 이름으로 비자도 잘 나오니까 유학생 이름으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산업체와 학교가 합작을 해서 데려가서 이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현장 학습을 한다라는 이유로 산업체 현장에서 그냥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월급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수없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시흥이나 김해나 창원 근처에 있는 공단 주변에 가면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때는 제가 아랍에 와 있나 하는 착각이 들 만큼 모든 상점의 간판들, 그 다음에 광고 문구, 세일을 한다, 몇 시까지 문 연다, 무슨 상품이 특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의 이 광고 문구들을 아랍글로만 써놓은 아랍 거리 같은 게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교에 조찬기도의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찬기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또 공대 교수님이 저랑 같은 테이블에 앉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본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 정말 이 이슬람이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한 5, 6년 전에는 캠퍼스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저기 멀리 이렇게 간혹 눈에 보일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늘어가지고 본인은 한 70명 정도 하는 강의를 주로 하신대요. 공대 선생님이다 보니까. 근데 70명 정도 강의를 들으면 그 중에서 한 5-6명 정도는 꼭 무슬림 학생들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무슬림 학생들이 막 여기저기 앉아있는 한 5-6명이 동시에 일어나더니 땅바닥에 이렇게 쫙
몸을 이렇게 붙이면서 그분들 기도하시잖아요. 하루에 5번 정해진 기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간이 됐겠죠. 막 엎드리더니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라의 경전을 외우면서.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제분들의 종교를 존중한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시간 아니냐. 그러니 나가서 기도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강의에 참석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막 이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막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데 본국말로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지만 이게 좋은 말을 하는 건지 나쁜 말을 하는 건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뭔가 하여튼 나쁜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뭐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날 이제 강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산이 되고 집에 돌아가고 학생들은 갔답니다. 근데 봉대 선생님이니까 연구실이 이제 실험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2시간쯤 지나고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벌써 연구실로 실험실로 이분의 핸드폰으로 온갖 전화들이 오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완전히 그냥 접속을 해서 마비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거 파투아예요. 너는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넌 알라를 방해한 죄로 우리는 너를 처형하겠다. 근데 계속 그런 전화에 수없이 시달리다가 결국 이제 그날 일찍 도저히 연구도 안 되고 실험도 안 돼서 집에 가셨답니다.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집으로까지 전화가 옵니다. 집 전화를 어떻게 하라는지. 그러면서 둘째 딸이 무슨 유치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 그 다음 이분이 밤 꼬박 새고 시달리다가 그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학생들을 유학 보낸 본국 대사관이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한국 대사관을 두듯이 그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왔답니다. 총장님 말씀은. 알라에게 경배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첫째, 알라를 모욕한 이 해당 교수를 처벌해 징계해달라. 해임하라는 거죠. 징계해달라. 그럼 두 번째 요구사항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알라에게 경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귀교에 우리 학생들을 유학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처서를 만들라. 근데 서울대학은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수많은 대학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학교는 총장실 바로 옆에 만들려고 하고 총장실 옆방을 기도처서로 개조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명지대학을 폄하하는 걸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이건 명지대학의 이사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명지대학에 파키스탄에서 유학생들이 참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늘 궁금해 하셨대요. 파키스탄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국가재정이 거의 뭐 파탄 수준이잖아요. 자기 국민들을 돌볼 수도 없을 만큼 재정이 어려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비 유학생을 많이 보낼까? 본인 생각에 우리 명지대학이 뭐 하버드 대학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이름난 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학교에까지 이렇게 많은 유학생을 보낼까? 늘 그게 궁금했는데 어느 날 다문화 학생들과의 간담회 시간에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국비 유학생을 우리 학교까지 보내주는 걸 보면 기국이 굉장히 교육에 열의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국비장학생은 우리가 비자를 쉽게 따려고 국비장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고 실제 돈은 자카트에서 옵니다. 이 자카트는 제가 나중에 스쿠프 때문에 좀 설명드릴 때 필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카트라는 것은 이슬람의 구슐단체라고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포교와 테러를 일삼는 단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금을 대는 거예요. 이 유학생들에게. 근데 거기까지 얘기하더니 총장님이랑 이사장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 현지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빨리 낳으면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시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성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졸업을 빨리 하든지 뭔가 학업과 관련된 게 기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학업과 관련된 게 기준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기 때문에 본국에 처가 몇 명이 있더라도 현지 와서 현지처를 새로 만들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기를 권하죠. 이렇게 되면 결혼한 현지여서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여성들 당연히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녀 무슬림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불고 있어요. 무슬림